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형성과 진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구라는 건 사실은 지구는 잘 알다시피 행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성.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형성할 때 배웠지만 행성은 주로 이 미행성들이 충돌 병합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지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구도 형성의 시작은 바로 이 미행성이 충돌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미행성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가 증가하겠죠. 왜?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합쳐지니까. 그 다음 미행성이 충돌하면서 충돌열이 발생하겠죠. 우리 손바닥만 쳐도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요인 더 있습니다. 온실기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온도가 상승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가 마그마의 바다 상태다. 즉 마그마의 바다 상태라는 것 자체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구를 구성하는 암석 성분들이 전부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마그마 바다가 생기기 이전에는 지구 전체가 전부 밀도가 동일한 균질한 상태였죠. 철이라든지 산소, 규소와 같은 규산염 물질들이 뒤섞여 있었는 균질한 상태였는데 마그마 바다라는 건 사실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액체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구 전체가 만약에 액체 상태가 돼버리면 밀도가 큰 물질은 아무래도 어디로? 중심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핵이 되고 핵은 주로 밀도가 매우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지구상에 가장 많이 있는 철이 바로 밀도가 큰 물질이고 핵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반대로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까? 이 나머지 부분이 누가 된다? 바로 멘틀이 되죠. 나중에 이 멘틀의 겉부분이 식어서 이제 지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 멘틀은 주로 그러면 밀도가 작은 물질이겠죠. 대표적으로 산소가 밀도가 작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상에 가장 많은 건 철이지만 철은 주로 핵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멘틀에 가장 많은 건 산소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그 미행성이 충돌하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게 되면 충돌은 감소하고 또 온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원시 지각의 형성입니다. 원시 지각은 멘틀의 이 겉부분이 식어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원시 지각 역시나 주로 밀도가 작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밀도가 작은 물질이 누굽니까? 산소하고 규소입니다. 우린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규산염 물질이라고 해줍니다. 규산염 물질. 그래서 지각은 가벼운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는데 이 수증기가 응결을 하죠. 수증기가 응결하면 뭐가 내리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거 맞습니까? 그 빗물이 원시 지각에 모이면 바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기에 있는 기체 성분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원시 대기가 진화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형성과 진화에서는 온도와 또 온도가 상승이냐 하강이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먼저 미행성 충돌입니다. 자, 성운이 응축되어 수많은 미행성이 생성이 됐고요. 충돌로 크기가 뭐 한다고 했죠? 점점 커진다고 했죠. 그리고 충돌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충돌 시 미행성이 가지고 있던 휘발성 물질들 뭐죠?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같은 것들이 최초의 대기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여기에 또 화산 폭발이 있으면 화산가스도 발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마그마 바다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상태다? 다 전체적으로 균질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충돌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온도가 상승한다고 했죠. 자, 온도가 상승하는 요인이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도가 상승하는 요인이 첫 번째, 여러 가지 온실기체에 의한 온실효과. 그 다음에 미행성의 충돌열, 그리고 방사성의 붕괴 원소. 거기에 따라서 뭐 한다? 매우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뭘 반증해 주는 겁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그마 바다가 되어서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밀도가 큰 건 중심으로, 밀도가 작은 건 멘틀로 가면서 분리가 일어난다. 드디어 뭐 되는 겁니까? 비균질 또는 불균질해지는 겁니다. 마그마 바다 이후에 멘틀과 핵이 분리되면서 뭐 해진다? 바로 비균질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융된 지구 상태에서 무거운 금속은 어디로? 지구 내부로. 바로 이 무거운 금속이 철과 니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벼운 암석질 성분은 주로 산소하고 규소를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거운 금속 철과 니켈이 핵을, 그 다음에 산소와 규소를 뭐라고 했죠? 규산염 강물이라고 했죠? 그것들이 멘틀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드디어 비균질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점차 계속 식어가면 이제 미행성도 줄고 지구가 점점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 멘틀의 표면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어디가 표면이? 멘틀의 표면이. 멘틀 자체도 핵에 비해서 밀도가 작은 가벼운 원소인 산소와 규소였으니까 역시나 원시 지각 역시도 뭐죠? 산소와 규소의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된다는 건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비가 내리겠죠? 그 원시비가 지각에 모여가지고 바다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직권이 먼저 생기고 난 뒤에 뭐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수권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이 어디에 모여서 지각에 모이죠. 이렇게 바닷물이 막 비가 내리니까 모여서 흘러가지고 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지각에 있는 여러 금속 성분들을 어디로 유입시켜준다? 바로 해수로 유입시켜주고, 이게 바로 지금의 뭐가 되는 거죠?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대기의 진화라고 나오는데, 사실 원시대기는 가장 많은 게 CO2였죠. 그리고 질소가 좀 있었고요. 또 특징이요. 산소, O2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시대기에. 원시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원시대기의 진화의 핵심은요, CO2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핵심이고요. 여기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없던 산소가 생겨나는 것도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대기의 진화에는 좀 이따 하겠지만 CO2가 어떻게 감소하고 산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산소는 어떻게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생명체가 뭘 해서? 광합성에서 산소가 만들어지죠. CO2 농도가 감소하는 원인은요, 첫 번째 뭡니까? 해수, 바닷물에 뭡니까? CO2가 용해되는 거죠. 용해. 그 다음 또 있죠. 역시나 광합성을 하면 CO2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광합성에 의해서 CO2가 사용되어지면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입니까? 원시 지구의 표면은 미행성의 충돌 열과 수증기의 무슨 효과죠? 온실 효과죠.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녹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마그마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그마의 바다로 인해 만들어졌고, 이때 바로 지구 내부에서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서 밀도가 큰 핵과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멘틀이 형성되면서 비균질해지는 거죠. 2번은 지구에 가장 많은 건 누구라고 했죠? 철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각이군요. 그러니까 다시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게 철입니다. 하지만 지각에 가장 많은 건 산소라고 했죠. 그 이유가 지구 내부의 핵에서 가장 누가 많다, 무거운 철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지각에 가장 많을 수 있는 겁니다.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주된 원인은 수소행류와 유감 관계가 없죠. 충돌, 열, 온실 효과 이런 거죠. 원시 지각이 형성된 후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그마의 바다, 용융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서 멘틀과 핵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마그마 바다 이전에는 그렇죠. 철과 규산염이 골고루 분포하는 균질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 문제를 좀 더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음 보기는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시간 순서대로 나타하시오. 제일 먼저는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각이 형성된 다음에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됐죠? 2번입니까? 마그마 바다는 밀도 차에 의해서 멘틀과 핵으로 분리됐죠. 밀도가 크면 핵, 밀도가 작으면 멘틀. 미행성 충돌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는 온도가 가장 높았을 거고요. 그게 바로 마그마 바다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원시 바다에 두껍게 쌓인 퇴적물이 굳어져서 원시 지각이 아니라고 했죠. 멘틀이 식어서 원시 지각을 만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눈을 강조하지만 직권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물이 모여서 수권이 되는 겁니다. 지구가 마그마 바다 이전에는 제일 중요하죠. 균질하게 섞여 있었다. 맞는 말이죠. 3번입니다. 자, 최초의 미행성은 크기가 작았죠. 지금에 한 10분의 1쯤 됐네요. 크기가 커지고 있고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된다라는 건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멘틀과 핵이 분리되면서 뭐 한 거죠? 비균질해지는 거죠. 비균질. 그리고 원시지각과 바다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온도가 하강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행성 충돌 언제가 많았겠습니까? 온도가 높아질 때가 많았겠죠? 가보다 다 과정 활발한 게 아니고 가 과정이 더 활발한 거죠. 1번이 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나에서 가벼운 성분은 위로 떠올라 멘틀을 이루었다. 그렇죠? 무거운 성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철과 니켈. 가벼운 성분은 산소와 규소. 맞는 말이고요. 다 과정은 표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지각이 만들어지고요.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 응결하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바다가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각이 먼저 생기면 거기에 바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이죠. 4번. 자, 이제 원시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산화탄소가 처음에 이렇게 감소하는데 구간을 나눠놨죠. 산소가 없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광합성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 구간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CO2가 해수에 용해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시점을 기준으로 뭘 시작했죠? 남조류에 의해서 광합성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산소가 생겨난다는 것은 B 구간에서는 어디에 광합성 하는데 CO2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가 디귿, 나는 니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산소가 생겨나면요, 이 산소에 의해서 O3라고 하는 오존층이 생기거든요. 오존층이 생겨야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생기면서 오존층이 생기고 그래야 육상생물이 출현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O3가 있어야 육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바닷물이 차단해 주니까 바닷물에만 살았는데 O3가 생기면서 육상생물로 출현했다까지 정리를 같이 좀 합시다. 됐죠? 5번도 역시나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원시 대기의 진화에 관한 문제죠?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많은 게 CO2죠? 어떻습니까? 급격히 감소하죠. 바닷물에 녹아서. 그리고 광합성해서. 질소는 어떻습니까? 질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이 거의 뭐 하다? 일정하다. 왜? 반응성도 작고 물에 녹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는 광합성해야 생기는 거고, 아르곤은 알아둡시다. 칼륨의 붕괴에 의해서.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칼륨의 붕괴에 의해서 뭐 아르곤이 만들어진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 봅시다. 현재 대기압은 지구 생성 초기보다 크다. 자, 봅시다.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현재 대기압은 1기압 수준인데 옛날에는 10기압이라 됐었네요. 그러니까 현재 대기압은 생성 초기보다 크다. 틀렸네요. 원시 지구는 현재 대기보다 온실효과가 활발했겠죠. CO2가 10기압이나 되잖아요. 감소한 이산화탄소는, 자, 이 감소한 이산화탄소라는 건 결국 이 탄소가 들어있죠. 이게 어디 일단 녹아 들어가냐면 해수에 녹아 들어가죠. 그럼 해수에서 녹아있는 이 탄산염 성분들이 결국 뭘 만드냐면 침전되면서 석회암 지대를 형성합니다. 이 석회암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직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소한 CO2가 어디로 갔다? 직권에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탄소가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을.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면, 자, 산소가 증가해서 오존을 만들고, 그러면 해양 생물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육상 생물이 출현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니은디귿입니다. 6번 문제 봅시다. 자, 마그마 바다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멘틀과 핵이 생기면서 비균질해지고요.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예, 온도가 내려가니까 원시지각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자, A 과정은 사실은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충돌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충돌 병합에 의해서 질량 증가할 거고요. A 과정에서 지표에 내린 B, 아직 B가 내릴 때가 아니죠. 언제입니까? 바로 원시지각이 형성되고 그 다음 B가 내려야 되죠. 틀렸습니다. B 과정은 중심부 밀도가, 자, 멘틀과 핵이 형성된다는 건 밀도가 큰 물질이 중심을 향한다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A, B, C 과정의 온도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처음에는 마그마 바다 생길 때까지는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 지각이 형성되는 걸 기점으로 이제 낮아지면서 지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낮아졌다 또는 계속 올라갔다는 틀린 말이죠. 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자, 7번입니까? 미행성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요 가나가 빠졌죠. 요게 가고 요게 납니다. 자, 그러면 자, 가 과정에서는 충돌 병합에 의해서 반지는 커지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마그마 바다 이후인 나의 멘틀과 핵을 분리되면서 비균질해지고 원시 바다의 염분은 지금보다 아무래도 염류의 양이 작기 때문에 염분은 낮았을 거고 원시 지구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각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직권이 생기고 수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볼까요? 자, 기억, 가는 무슨 상태? 이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균질한 상태. 현재 지구는 비균질한 상태. 그러니까 가는 균질하다. 지각은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거죠.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난 뒤에 온도가 내려가면 지각이 생기니까 니은 틀렸고. 가에서 나로의 성장은 충돌에 의해 일어난다. 크기가 커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미행성이 충돌을 해야 가능한 거죠. 리얼. 지구의 중심의 밀도는 가 나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가는 전체적으로 균일했는데 나는 중심으로 밀도가 큰 물질이 다 몰렸기 때문에 중심부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작고 누가 커야 됩니까? 나가 커야 되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자, 9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대기 중에 CO2가 바다가 형성되면서 급격히 떨어지죠. 그 이유는요. 해수에 뭐 한다?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시 바다 생성 이후에 왜 줄어드냐? 해수에 용해되고 결국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탄산 이온 같은 걸 만든 뒤에 최종적으로 석회암 지대를 형성하면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한다. 뭐 그까지 적어주면 더 좋겠죠. 됐죠? 자, 10번도 보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대기의 진화 문제입니까?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수소기체는 어떤 기체죠? 매우 가벼운 기체죠. 그래서 중력이 작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성 초기에 우주공간 날아갔다. 맞는 말이네. 바로 답 나와버렸네. 질소는 안정하고 반응성도 작기 때문에 지구 형성 초기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가장 많다라는 건 틀렸죠. CO2가 제일 많죠. 이산탄소는 대부분 마그마 바다에 녹아 석회서 아니죠. 그냥 원시 바다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틀렸죠. 자, 산소는 육상생물 출현과 한계 있다. 산소가 육상생물 출현과 한계 있는 게 아니고 산소는 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산소에 의한 오존층의 형성.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산소가 생겨나는 걸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는 육상생물 출현이 아니고요. 바로 광합성 생명체의 출현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광합성 생명체, 우리 보통 남세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남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생긴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렸고요. 아르곤은 방사성 원소인 칼슘 아니고요. 칼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셔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맞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시 바다의 형성을 나타낸 것이다. 원시 대기의 주성분은 어디서 왔다? 운석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가스나 아니면 화산가스에서 왔다. 그래서 틀렸고요. 해석은 뭐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고요. 화산가스의 주성분이 금속 1, 2는 없죠.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녹아있던 겁니까?
지각에 들어있던 거지 화산가스의 주성분은 아니다. 자, 육지에서 바다로 염소 성분이 유입됐다. 바로 이 염소 성분이 어디에 많았습니까? 화산가스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화산가스에 있던 것이 바다로 유입되는 거고요. 미행성 충돌이 줄어들면, 자, 미행성 충돌이 줄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온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 지각도 생기고 바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5번, 성운의 가스에 있던 성분이 원시대기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운석이라든지 아니면 화산가스가 원시대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정리 잘해서 뒤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